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0월 12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시장도 마이너스 1%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악재가 사라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매매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세 종목 정도 매매 대응하고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은데요. 매매한 내용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매매했던 쇼박스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매매 마크 내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매매 내용을 공유를 했죠. 여기 돌파 나올 때가 가장 좋은 타점이었는데 제가 이때는 이제 자리에 없어서 매매를 못하고 투매 떨어질 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수익 냈던 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또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무렵에 일부 물량 조금 사서 종가 베팅을 좀 했었어요. 근데 오늘 반등이 잘 나왔죠.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 분할로 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좀 챙긴 종목이 됐습니다. 자, 쇼박스를 좀 보면 자, 쇼박스 매매 마크 내역을 좀 표시를 해 보면요. 이렇게 좀 표시가 되죠. 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투매 떨어질 때 아래쪽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짧게 수익 내고 챙기고 여기서 또 이제 종가 베팅을 좀 일부 물량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 잘 나올 때 이렇게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쇼박스는 좀 수익을 챙겼고 오늘 고려아연이 아침서부터 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으로 또 편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봉상 이런 의미 있는 고점 자리를 아침서부터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는 굉장히 매매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거래도 아침서부터 좀 많이 터지고 있었어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이제 6분문 만에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고 떨어지는 자리가 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자, 일봉상의 지지 저항 라인이 55만 원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 강력하게 지지하고 반등 잘 나오죠. 자, 요것도 좀 매매 내역 살펴보면 자, 고려아연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매매했죠. 자, 요렇게 돌파 나온 이후에 떨어질 때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분할로 샀는데 요거 1분봉으로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리고 이렇게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상승 나올 때 거의 뭐 고점에다 매도 잘 챙겼죠. 수익 챙겼죠.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또 아래쪽에서 매수해서 또 상승 나올 때 이 자리 또 고점입니다. 최고점. 조정 구간에서의 고점 자리죠. 자, 여기다 또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아연도 수익 내고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한 종목은 좀 손절이 나갔는데 캠트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손절을 좀 했어요. 분봉상 보면 제가 이제 여기 돌파 이후에 이 자리에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돌파봉 시가 이탈하는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 다 잘라냈습니다.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손절하고 해서 여기서 샀던 물량 한 1% 정도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캠트로스는 짧게 손절로 끊어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고려 아이언하고 쇼박스로 수익 잘 내고 좀 마무리가 된 하루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캡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캡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아마존 전기차 관련해서 리비안 관련주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95조 이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 상장 이슈로 여기서 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점 상한가로 2연상을 더 들어가고 요렇게 살짝 조정 구간 만든 이후에 다시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사실 매매 대응할 만한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줬어요. 이런 자리 이제 만들어 줬죠. 자, 여기 이제 상승 이후에 이렇게 이제 뭐 다중바닥 그릴 때 이런 구간에서 대응했어도 수익 잘 냈겠죠. 돌파할 때 매수했다라면 뭐 최고의 또 매수 자리였겠지만 일봉상의 위치가 파동상으로 이제 3차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구간이라 저는 이제 매매를 하지를 않았어요.
자, 거래 대금으로 살펴봐도 이렇게 1차, 2차, 3차 파동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시장 대장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대응해 볼 만도 했습니다만 일봉상의 위치가 너무 높죠.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그냥 관방만 했고요. 어쨌든 대장주로 좀 움직였고 이등주로 움직였던 대원화성도 반등은 좀 나왔는데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이현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좀 깊게 주고 반등을 좀 강하게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 관련해서 또 새로운 종목이 출연을 했어요. 자,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가 않았죠. 역배열 구간에 있고 앞에 이런 커다란 이 매물대들이 존재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강하게 상한가에 굳히는 모습은 좀 만들지를 못하고 윗꼬리를 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 새로운 종목의 출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 구간이 상승 VI 갭 구간 들어간 자리거든요. 사실 제가 요거 보고 있다가 요 갭 구간을 좀 많이 띄우면 한 2% 정도 띄우면 제가 갭 구간 대응하려고 했는데 요게 0.35% 갭을 띄우는 정도밖에 힘이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대응을 안 했더니 상승이 잘 나오더라고요. 윗꼬리를 장 막판에 달기는 했습니다만 후발주로 센트럴 모텍이 또 리비안 관련주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자, 리비안하고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 컨트롤 암 계약이 됐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됐는데 이게 뭐 이번에 계약한 게 아니고 과거에 계약을 했던 내용을 오늘 좀 뉴스로 터뜨리면서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캡과 대원화성 그리고 센트럴 모텍 좀 리비안 관련주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동제약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경동제약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차트상 앞에 이제 이런 매물대들은 있죠. 있는데, 요런 이제 횡보하는 기간을 좀 가져가면서 요런 이제 박스권을 뚫어내는 오늘 이제 상한가 봉이라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일봉상 이제 요런 매물대만 없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거래대금이 좀 준수하고 또 일정한 박스 구간 만들고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분봉상의 움직임도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장 막판에 이렇게 흔드는 구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를 굳혔거든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지저분하다 그럴까요? 좀 약삭빠른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상한가에 좀 잘 굳혔어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는데 수출 허가받은 부시라민 이 부시라민이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곧 신청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나쁘지 않죠. 좀 강력한 재료라고 봐도 되는데 물론 신청할 것이라는 거가 조금은 아쉽죠. 신청이 뭐 완료가 됐다 이러면 뭐 대박 뉴스라고 좀 봐도 되는데 어쨌든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날 이제 양봉을 만들어준 이후에 여기서 이제 연이어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요렇게 이제 그저께 만들어졌던 요 날이죠. 요 날 만들어졌던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거나 제가 좀 바랬던 모양은 요런 이제 갭 구간으로 죽었던 자리 다 메꾸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강력한 이제 상승 반전 신호가 나오는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실한 반전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관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국엔 오늘 시장의 이제 대외적인 악재를 이겨내질 못하고 또 한 차례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 자리를 이탈을 시켰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아랫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굉장히 약한 아랫꼬리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의 힘이 이어지는 아직도 상승 반전의 시그널은 전혀 나오지 않은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구간에는 지지 라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머물렀던 고점 자리 2770포인트, 뭐 의미 있는 자리는 한 2800포인트 정도 되겠죠. 이런 곳까지도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시장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망하는 시장을 좀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좀 낮긴 해요. 저점을 이탈시키지는 않았으니까. 이 양봉의 캔들이 몸통의 길이가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강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제 양봉 이후에 여기서 한 차례 더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렇게 뭐 객구간 자리 메꾸면은 최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별로 좋지 않다.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국에 또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만약에 이런 저점 라인 이탈을 한다면 이런 900포인트 라인까지 제가 확인을 하러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뭐 이런 구간까지 온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그런 말씀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기점으로 900포인트까지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 네, 그러면은 그 정도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은 자체 악재는 없지만 대외적인 변수와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질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수출에 의해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해결된 악재라고는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 하나 좀 해결이 됐을 뿐이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환율이 1200원을 결국에는 돌파를 했습니다. 1200원을 돌파를 할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좀 시장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1200원 돌파가 나왔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장은 강하게 움직이기가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마이너스 3%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를 그렇게 하락을 시킨다면 시장은 절대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종합이 이렇게 약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집중적으로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80달러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의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이 되면서 안 그래도 이 불안한 시장을 더더욱 더 좀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내일 13일 미국의 9월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그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죠.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 이유는 이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2021년, 2022년 성장률 전망치를 전부 다 하향 리포트를 냈습니다. 2021년은 5.7%에서 5.5% 정도로 그리고 2022년은 4.4%에서 4%대로 하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고요. 그 이후로 우리 시장도 더불어 또 한 차례 하락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의 악재가 좀 출해가 되는 과정에서 또 이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이 안 좋은 리포트를 내므로 인해서 또 찬물을 껴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뭐 호재거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악재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그 악재들이 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정상화 됐을 때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환율이 1200원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좀 하락으로 꺾여줘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반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잘 체크를 하면서 대외적인 변수 또한 체크를 해야 되는 좀 이중고를 겪는 우리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좀 모니터링 하되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 진입을 좀 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저점이 이탈이 나온다면 한 차례 또 투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미국 시장이 또 반등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